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욱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건법부자의 시청자분들이 네. 건축주 분들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건축주 분들도 있고 예비 건축주분들도 있고. 앞으로 건축주가 되실 분들도 있고 네. 이분들이 앞으로 건축주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네. 지금 우리 건법부자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건축주가 될 때 꼭 알아야 한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건축주로서 알아야 되는, 또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사업 시작할 때 네.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꼭 필요한 거 네,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건축사를 선정할 때, 네. 건축사무 선정할 때 알아야 되는 어떤 포인트와 그 절차, 알아가는 방법. 네. 이게 왜 기초냐면 이 어떤 기준이 되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이게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네. 첫 번째 계약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여기서부터 꼬여버리면 나중에 불편해져요. 자, 제가 그러면 건축주가 돼서 신축을 한다. 그렇죠. 건축사 없이는 못하는 거죠? 못하죠. 네, 못합니다. 면허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 할 네네. 건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허가를 받고, 뭐 용도 네. 변경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건축 허가를 받던, 무조건 면허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건축사가 없이는 사업을 실행할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뭐 자연이다 그러면 가서 혼자 지어서 네. 할 수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부터 그 절차별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까지 한번 정리해서 네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총 7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뭐 포트폴리오를 검증하고 면허를 확인하고 비용, 네. 그다음에 비용 조건, 지급 조건, 그다음에 이제 계약까지. 그래서 이 절차별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네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건축사를 말씀하시고. 만나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제 검토하면서 쭉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처음에 건축사를 찾습니다. 네. 건축사를 찾는데 어떻게 찾으시나요, 보통? 뭐 인터넷 검색하든지. 그렇죠. 인터넷 검색이 가장 주변에 빠르니까. 지인한테 소개받든지. 아,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전문 건축사. 네. 그래서 어떤 전문이냐? 그러면 용도별로 전문가가 있고 네. 규모별로 전문가가 있어요. 뭐 규모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막 대규모 공사. 음. 무슨 뭐 아파트 같은 이런 규모가 큰 공사. 네네. 네, 이런 공사를 하던 분이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중소규모 공사, 네. 근린생활시설 꼬마 중소규모, 빌딩? 네, 꼬마 네. 빌딩, 뭐 원룸, 뭐 이런 거 건축한다 그러면 네. 전혀 완전히 달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업무 수밖에 절차, 없겠네요. 생각, 구성, 이게 나누는 방식 너무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규모별로 음. 반드시 그 전문 네. 그 건축사를 찾아야 됩니다. 법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법무사도 법무사도. 이제 집단 등기만 하시던 분들이랑 그냥 뭐 상속 개별 등기, 등기. 증여 등기, 매매 등기 하시는 분들이랑은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하시던 분이 원룸을 건축 계획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그 네. 구조, 그 작은 구조에서 어떻게 뽑는지, 근린생활시설 구조를 어떻게 뽑고 또 외관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서치를 하실 때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잖아요. 네. 전문 변호사. 내가 원하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다. 네. 그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계획을 많이 했던, 네, 그리고 주택이다. 네. 그럼 주택을 많이 했던 그런 전문 분야의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지으려는 그 건축, 신축의 목적에 맞는 그렇죠. 건축사 사무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검증을 해야죠. 물론 이제 그 홈페이지가 됐던 네. 뭐 블로그가 됐던 그 어떤 그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이 했네라고 네. 했는데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자기가 안 했는데도 네, 자기가 한 것처럼 영업은 포장해서 해야 영업을 해야 네, 되니까 네.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뭐 홈페이지에 나온 포트폴리오 정도만 그냥 보고서 뭐 이 정도면 예쁘게 하네. 대부분은 또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시면 네, 그분, 믿고. 네, 그분 말 근데 제가 듣고 경험해 보면 그렇게 꼭 하죠. 지인이 네. 소개시켜준 데서 문제 생겨. 항상 그렇진 않지만 네네. 많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검증을 해라. 근데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네. 가서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여기 현장 건물 내가 지으는 거랑 규모도 비슷하고 예쁜데 네. 주소가 뭡니까 물어봐서 거기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건축물 대장 때 보면요. 네네. 건축물 대장에 어느 건축사가 설계했다는 게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네. 그것만 확인하면 A 건축사 사무소가 맞네 라는 것만 매칭하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건축물을 미리 보고 네. 거기에 있는 그래도 되고. 그 대장을 띄워서 거기에 있는 그래도 되고. 건축사한테 연락을 네, 그래도 되고. 그것도 이제 그건 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네. 아까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서치해서 그 건축사에서 여러 건물을 지은 게 마음에 드는데 진짜 지은 거 맞는지.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렇죠. 검증을 확인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것도 방법이에요. 거꾸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는 거야. 그 건축물 어디서 했지라는 거, 디자인 그렇죠. 언제 했지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건축사 사무소에 면허가 진짜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이 실질적인 그 그렇지. 대표 맞는지, 면허권자인지 네. 건축사인지 네, 공직인지. 뭐 법무사는 네.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사무장이 일 다 한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건축사도 마찬가지예요. 면허만 걸고 실장이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알거든요. 네. 이 생태 법률. 네. 저희도 이제 건축사 사무소도 거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실력만 좋으면 또 결과물만 좋으면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인허가상의 어떤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네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책임 소재나 이런 거에서 조금 무책임할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건축사에도 이게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일이 위임이 돼 있을 거고.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가 누구냐. 모든 건축사분이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책임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책임이 중요하네요. 책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면허를 확인하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이제 비용이죠. 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돈이 얼마가 드느냐. 내가 지으려는 그 공사 규모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규모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공사비, 최소, 기본 뭐 비용이라고 했는데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설계를 해도 품은 똑같이 들어가요. 100평짜리 하는 거랑. 네. 손품이나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지 구청을 가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뭐 교통비며 뭐 업무량 네.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설계사 사무소가 건축 사무소가 기본 비용을 책정을 해놔요. 기본 비용이 네.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비용이 저렴한 데는 뭐 보통 도시 지역,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그래요. 비싼 데는 최소 3,500, 4,000원 그게 받습니다. 기본 비용이 네, 기본. 네, 기본.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 안에서 해결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기본이 어떤 데는 1,000만 원 정도 선, 뭐 1,200 뭐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 네네. 어떤 데는 한 4,000만 원 이상도 부릅니다. 아무리 작아도. 왜냐면 자기네들 기본 어떤 퀄리티가 있다 그러고 우리는 이런 옵션을 이제 5번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네. 비용에 대한 옵션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을 때 이걸 기본 비용이냐 옵션 비용까지 포함된 거냐 이런 것들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걸 비교를 해봐야죠. 여기는 이걸 해준다 그러고 저걸 해준다 그러고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는 회사가 아니고 이런 거를 그렇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단가로. 네. 내가 건축하려는 면적에 이 단가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최소 뭐 15만 원부터 네. 뭐 35만 원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가로 해서 면적이 내가 한 200평 지으려고 해. 네. 그러면 이제 기본 면적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뭐 평당 단가로도 비교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최종 견적이 나왔을 때 얘기겠네요. 뭐 그렇죠. 평당 역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평당 한 15만 원은 받아야 돼요. 뭐 30만 원은 받아야 돼요. 이게 또 업체마다 다르고 또 그거에 수반되는 어떤 조건이 네네. 그리고 또 퀄리티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때요? 건축사 사무소는 무조건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을 해서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아까 뭐 그 포트폴리오도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봐야 된다. 그래서 좀 그 정도의 발품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한 두세 군데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가설계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설계를 해서 얘네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가설계만 봐도 느껴져요. 네, 그거는 일반 우리 뭐 전문 지식을 가지신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느껴지겠지만 네. 우리처럼 일반인들도 봤을 때 바로 느껴질까요? 차이는 있지만 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보면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내 건물인데 관심 없겠어요. 당연히 관심 있죠.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야 여기는 퀄리티가 이 가격에 뭐 아닌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 이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한 비교하니까. 3개 정도를 놓고 이제 네. 같이 비교하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설계비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뭐 50만 원만 주면 돼요. 네. 어떤 데는 뭐 30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비용도 네. 설계 비용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참고로 보통은 평당 15만 원 이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비용이 최소 보통은 최소 단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이게 뭐 싼 건지 비싼 건지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거죠. 비용에 네. 포함되는 조건. 아, 옵션. 어떤 걸 해주길래 너는 4천만 원이고 너는 뭐 1,500만 원이냐. 그렇죠. 한 3배씩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자 건축 도면 이건 기본이고요. 당연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 도면이라고 뭐냐면 허가 도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 도면이 필요하고 네. 구조 도면이 필요하고 네.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다음에 토목공사가 있으면 또 토목 도면도 나중에 필요하게 되고 네. 이거에 대한 그 건축 도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면은 기본이고요. 그걸 다 포함한 건가요? 좀 그렇죠. 전에 말씀하신 거. 예, 토목 도면은 별도입니다. 건축사에서 토목 도면을 그리지 않아요. 그럼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별도로 그립니다. 별도로. 예, 그거는 별도고 건축사에서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걸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는 면허는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건축 도면은 어딜 가나 기본적인 그 옵션이고 네. 그다음에 건축 도면의 변경 조건도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변경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추가 그렇죠. 비용이 있냐 없냐.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변경을 했을 때 뭐 왜냐면 사실은 변경하는 것도 건축사무소 입장에서는 이 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히 그냥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기준의 뭐 주요 구조부를 바꿀 때 한다든지 경미한 변경은 뭐 몇 회까지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를 좀 조건으로. 아니 근데 저게 이제 본인이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전 이거 너무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런 거랑 아니면 건축 허가 자체가 이걸로는 안 나와서 바꿔야 되는 경우랑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거는 건축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추가 비용 없이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건축주가 판을 얻는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최초에 제가 그래서 가설계라는 것도 받아보라는 게 네네. 최소 비용으로 가설계를 받으면 기본 판을 건축주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뒤엎는 걸 시작을 하는 거는 본계약하고 나서 자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엎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 그랬더니 또 다시 뭘 엎어.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문을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내주세요. 네, 문 이런 거보다 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가 문제네. 코어가 많이 문제가 돼요. 야, 계단시가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도면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거를 흔드는 게 사실은 좀 많이 힘든 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케이스에 이거를 이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은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안 받습니다. 아, 네, 그런데 뭐 다른 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미한 변경은 안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요 구조별 건축 상세도 및 그 수준하고 항목 이건 뭐냐면 주로 코어 같은 곳이에요. 계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세도를 그려서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상세하게 마감재라든지 요거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보통 별도의 도면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나요? 네, 별도의 페이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일반 평면도나 단면도에서 그 부분만 띄워가지고 또는 화장실이다. 화장실 설비가 중요하다. 배관 라인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만 띄워서 결국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느냐. 맞습니다. 상세하게 중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표현해 주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작업량도 많고 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항목에 대한 시방서. 시방서는 뭐냐면 그야말로 시공 방법에 대한 서류예요. 시방서. 그래서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발음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세서 시방서. 그래서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샤시. 그러면 샤시의 시공과 건축물과 샤시가 접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뭐 우풍이 안 들어오고 결로가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에 대한 공사 방법을 설명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 오히려 공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시공사 쪽의 전문 분야 아닌가요? 협의해가지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시방서를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시공해서 제안을 해서 억셉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조건이 되니까 확인을 하셔라. 그 다음에 3D 시뮬레이션. 요즘에 요거 안 해주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이것조차 안 된다 그러면은 너무 올드하다.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도면을 보면 대표님은 도면을 보면 머릿속에서는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저희는 안 보여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그림 평면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간감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알겠는데 그 속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3D. 이걸 통해서 내가 지으려는 어떤 이게 맞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펙북.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떤 자재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스펙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건축사무소에서도 하고 사실은 3D든 저희 회사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그 건축 물론 저희도 이제 설계 업무를 하니까 네네. 3D 시뮬레이션이나 스펙북 이런 거 저희는 서비스를 해드려요 사실은. 네, 그런데 스펙이 없으면 네. 나중에 건축주하고 싸움이 너무 많이 나요. 음. 예를 들어서 독일을 건축주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싸제 독일 네네. 생각해서 견적한 거야. 네. 그 견적에 스펙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여지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욕조, 변기 뭐 이런 것들. 네, 뭐 있잖아요. 세면대, 도배, 바닥재, 외장재, 네, 뭐 조명, 또 싱크대를 예를 들어서 질을 뭘로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싸네, 비싸네, 뭐 맞네, 안 맞네 이러면은 뭐. 근데 건축사 사무소에 도면 그 서비스 제공부터 스펙북까지 들어가는 건 저는 이제 잘 이렇게 몰랐어요. 하게 되면 이제 그 설계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서비스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허가 사업 일정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사 일정이 아니고 이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굴토심이 있으면 굴토심의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일정표를 작성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건축 도면보다 오히려 더 기본적인 내용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줍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거 안 해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저는 여태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해주는 거를 내가 못 받아본 건지 몰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대표님이 못 봤으면 네. 실무상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인허가 일정은 이렇고 공사 일정은 이렇다. 또 요즘에는 철거 전에 해야 할 일, 철거 후 착공하기 전에 또 해야 할 일, 그 착공 신고 때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많아요. 네. 네, 업무도 많고 또 거기에 또 조사 비용, 무슨 용역 비용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알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설계 구현 비용. 요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건축사가 설계한 이 의도대로 구현이 되는지를 네. 점검을 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켜요. 그래요? 네. 처음 그래서 들어봤네요. 한 뭐 중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한 250에서 한 350만 원 선? 네. 그거를 건축사가 받는 데가 있어요. 그건 누가 구현을 하나요? 다른 건축사가? 그러니까 원래는 네.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 네. 그 공사를 하는 거를 누가 감독합니까? 공사 감리자. 그렇죠. 네. 감리자가 하는 건데 그 감리자는 설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계의 의도라든지가 구현되는지는 정확히 몰라. 그냥 단순히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 위주로 보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하신 분이 이 의도대로 구현이 잘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네. 작품이 잘 나와서 서울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설계 구현 비용 이거를 이제 받는 데가 있고 네.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또 이건 별도예요라고 나중에 뒷말 듣기 싫으면은 미리 이걸 조건해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네. 설계 계약서에 포함 내역의 이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되는 거 조건으로 비용이 얼마고 또 안 되는 거 조건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4번, 5번, 6번, 7번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다 네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다. 대표님 회사야 뭐 워낙 자세히 설명해주고 저희는 뭐 경험이 하나하나 많으니까 다 짚어서 얘기를 네. 해주니까 저희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소송 사건도 한 번도 못 네, 해보고. 없죠. 네, 그런 건 네.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 계약까지 하게 되면 네. 건축사 사무소 때문에 속 썩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기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건축사, 설계사무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검토하면서 만나야 되는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다. 지급 조건. 네. 이 비용을 조건까지 확인해서 얼마다라고 이제 네. 정해지면 이걸 지급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보통 계약 시에 보통 한 20에서 30%. 네.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그걸 다 달라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한 20% 정도는 남겨놔야 나중에 보통 10%에서 20% 네. 정도를 남겨두는 게 네, 좋지 네.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건축사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다 저의 업무는 끝난 겁니다. 네. 나머지는 감리자하고 이제 해결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 10%에서 네. 20% 정도를 좀 남겨놔서 네. 나중에 준공 때 이렇게 변경도면 하는 거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거 업무에 대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네, 네. 좀 그런 거를 좀 남겨두는 게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자, 그렇게 이런 내용 알아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건축사 사무소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 전날 우리 건법부자 유튜브 다시 한번 이거 시청하시고 다음날 만나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